오피셜한 영상은 처음 찍어보는데 토익 스피킹 공부 후기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월 13일에 토익 스피킹 시험 응시를 했는데 레벨 7을 받았어요. 제가 2월 13일 토스 시험 후기를 간단하게 공유를 하자면 파트 1은 굉장히 무난했고요. 고유명사도 어려운 게 나오지 않았어요. 모두 전부 다 아는 발음들이었고 특별히 어려움 없이 넘어갔고 파트 2도 아주 무난했어요. 파트 2가 좀 어려우려면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그냥 길거리 사진이 나오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사람도 6명 정도 나왔고 뒤에 빌딩도 보이고 좀 무난한 사진이 나와서 그것도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파트 3도 굉장히 무난했는데 주제가 검색과 인터넷 기기 이런 거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너 검색 주로 뭘 이용해서 해? 너 주로 뭘 검색해? 너 얼마나 자주 검색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파트 4도 아주 무난했는데 워크샵 일정표가 나왔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장소가 아예 나오지 않았고 시간과 강사 이름이 조금 고유명사로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강사 이름을 발음할 때 하나 틀렸던 거 빼면은 파트 4도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파트 5에는 매뉴얼, 그러니까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을 했는데 직원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 상황이 주어졌고 그것도 제가 준비했던 템플릿 안에 있던 것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파트 5도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파트 6는 사람들이 동의하냐 안 동의하냐 문제였어요. 파트 6에서는 사람들이 직업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좀 창의적인 것도 배울 수 있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회사의 이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좋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틀린 건 없었고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파트 6에서 답변을 막 하다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직 그 마지막 문장, 마무리 문장 한마디 하잖아요. Once again, I strongly believe that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3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문장을 끊어야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말을 멈췄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토스가 감점이 되게 큰 부분이 공백이 생기거나 문장이 끊겼을 때 감점이 되게 크대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마 파트 5랑 6의 답변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공백이 좀 생기고 문장이 뚝 끊겨도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토스 공부 기간은 총 5일입니다. 단 5일 안에 레벨 7을 딸 수 있어요, 모두가. 저는 5일 공부를 했고요. 이 중에서 진짜로 공부한 날은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틀은 그냥 워밍업 하는 날, 그리고 3일은 진짜로 빡세게 하루 왼종일 토스 공부만 밤새 했던 날이거든요. 책을 제가 2가지를 썼어요. 해커스와 파고다. 이따 제가 편집하면서 띄울 건데 이 2가지 책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두 책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우선 해커스는 내가 시간이 좀 그래도 비교적 있어. 그리고 나는 진짜로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고 싶고 나는 조금 안전한 레벨 7 혹은 레벨 8까지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커스 책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시간 진짜 없어. 레벨 7이고 뭐고 나는 6 이상만 나오면 좋겠고 나는 아주 조금만 공부해서 이만큼의 효율을 내고 싶어 라고 하시면 파고다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은 파트 1으로 들어가면 돼요. 파트 1은 사실 별거 없어요. 45초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45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답변 시간 동안 그냥 앞에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개꿀이라고 생각했어요. 토스의 이 문제가. 왜냐면 실수만 하지 않으면 뭐 문장을 버벅대거나 발음을 특별히 틀리지만 않으면 감점 없이 아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이 45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길 수밖에 없는 게 문장은 3-4문장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45초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남으실 텐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사람마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저는 45초를 그냥 남겼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다가 한 20초 정도가 남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따로 읽지 않고.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2번을 읽는 분들도 있고 일부러 45초에 맞춰서 천천히 읽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다 뭐 괜찮겠죠? 근데 저는 그냥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레벨 7이 무난하게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안 읽어도 딱히 감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는다는 게 2번을 안 읽어도 감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1에서는 사실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공부할 필요가 딱히 없는데 중요한 건 발음만큼 강세가 중요해요. 영어 발음만큼 강세가 정말 중요해서 왜냐하면 이 강세를 어디에 넣는지에 따라서 영어의 억양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강세를 잘못 알고 있던 단어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요한이라고 하는 important 이게 저는 important 이건 줄 알았는데 important로 포의 강세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건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이 다 뒤에 강세가 들어가요. 저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이렇게 뒤에 강세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도 integrity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잘못 읽고 있던 영어 단어들이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트 1은 저는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자, 파트 1도 이렇게 하면은 한두 시간이면 금방 적응을 하실 수 있어요. 한 3, 4문제만 읽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파트 2로 넘어갑시다. 파트 2는 45초의 준비 시간과 45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진을 묘사해야 된다는 게. 근데 2, 3시간만 연습하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토스에서 가장 템플릿이 유용하게 쓰이는 파트이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무조건 첫 번째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무조건 첫 번째 사람은 옷을 묘사한다. 뭘 입고 있고, 뭘 차고 있고, 머리 색깔은 어떤지, 그리고 무조건 2번째 사람은 행동을 묘사하고 외모를 칭찬해주고 뭐 몇 세처럼 보이는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규칙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당황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여자를 첫 번째 여자, 그러니까 제 마음속으로 정하는 거예요. 45초의 준비 시간 동안에 난 이 여자는 머리, 옷만 묘사하고 왼쪽 여자는 외모 칭찬 한번 해주고 들고 있는 거 묘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B 하고 답변 시간이 됐으면 The woman is wearing gray t-shirts 라고 한 다음에 She has long blonde hair. 그리고 왼쪽 여자. She seems to be in his mid-30. 그냥 30대 초반 같아. 그리고 she's very good looking. 그녀 좀 예쁘네. She's holding a shopping bag in her hand. 그녀 손에 쇼핑백 들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토스는 또 노트 테이킹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는 뭐뭐뭐, 두 번째 여자는 뭐뭐뭐, 그리고 뒤에 배경 뭐뭐뭐 이렇게 짧게라도 키워드로 묘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3예요. 파트 3까지 첫째 날에 끝낼 거예요. 데이 1에. 파트 3는 총 3문제가 나오고요. 각 3초씩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15초, 15초,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트 3의 맨 마지막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파트 6보다도 어려웠는데 제 생각에는 주제가 너무 이것저것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 3의 1번 문제, 2번 문제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문제가 화면에 나오는데 이렇게 주어져요. 문제가 화면에 볼 수 있거든요. 토스는. 근데 그거에 반을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cosmetic store? 라고 나온다면 저는 답변할 때 The last time I went a cosmetic store 까지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마지막에 간 건 몇 주 전이야, 며칠 전이야, 뭐 몇 달 전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되죠. 이때도 되게 중요한 게 마음속으로 빈도를 정해둬야 돼요. 뭐 언제 갔냐고 물어보면 저번 주, 얼마나 자주 쓰냐 물어보면 얼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다 정해둔 다음에 그 정해진 답변만 답을 하셔야 헷갈리지 않고 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최근에 언제 갔어? 라고 하면 무조건 a few weeks ago, 몇 주 전에. 그리고 얼마나 자주 했어? 라고 하면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게 자주 나와요. 이거 선호해? 저거 선호해? 이거 좋아해? 저거 좋아해?
너 주변 사람들은 주로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너는 이래 저래?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prefer, 뭐 do you like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도 반반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반반 템플릿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반반인 거예요. 너는 차이나 음식 좋아해? 한국 음식 좋아해? 라고 물어본다면 나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어쩔 땐 이거 좋아하고 나 어쩔 땐 이거 좋아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너는 온라인 쇼핑을 즐겨? 아니면 가서 사는 걸 좋아해? 라고 물어본다면 나 둘 다 좋아해. 나 어쩔 때는 온라인 쇼핑 좋아하고 어쩔 때는 가서 사는 것도 좋아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답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의 근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좋아해. 왜 나 온라인 쇼핑 좋아하는 이유는 간편하고 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를 또 영어로 해야 돼요. 그럼 그것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반반 템플릿이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진짜 잘 썼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썼고 모의고사 풀 때도 거의 반 이상은 다 Well, I think it's 50-50. I sometimes 이런 식으로 넘겼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트 3의 마지막 문제는요. 너는 파티에 갈 때 뭐를 준비하는 걸 좋아해? 뭐 너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뭐 너는 운동을 할 때 공원이 좋아? 헬스장이 좋아?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되게 별거 다 물어봐서 저는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이유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 뭐 가격이 저렴해. 우리 집에서 가까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을 여러 개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너는 스포츠하기에 좋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본다면 나 집 근처 공원. 왜냐면 거기는 돈이 안 들어.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했던 답변들을 써먹을 수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너 집 근처에 뭐 레스토랑 추천 하나 좀 해줄래? 그러면 우리 집 근처에 코리안 레스토랑 하나 있어. 가격이 저렴해.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 데려가면 사람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 1이 끝났어요. 그리고 데이 2에는 파트 4와 5를 할 건데요. 파트 4는 개인적으로 가장 쉬웠던 파트입니다. 공부 시간도 제일 적었고 틀린 적도 많이 없는 파트예요. 그냥 문제를 보고 묻는 거에 답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파트 3와 마찬가지로 총 3초씩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요. 15초, 15초,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파트 4는 좀 특이하게도 45초에 총 문제 준비 시간이 주어지는데 표가 딱 주어지고 45초 동안 그냥 그 표를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나름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정말 잘 쓰셔야 돼요. 파트 4는 이력서도 주어질 수 있고요. 여행 일정표도 주어질 수 있고 뭐 워크샵 일정표처럼 스케줄표가 많이 주어져요. 그리고 장소가 나오고 뭐 강사가 누구인지, 각각 어느 룸에서 일어나는지, 뭐 어드미션 피가 있는지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아직 45초 준비 시간 할 때는 내가 무슨 질문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냥 표 해석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다 블라블라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e job interview will take place on Tuesday, August 26th in conference room 203B. The first applicant is Jason Dunbar. He is applying for the fashion journalist position at 10:30 a.m. The last interview is Francisco Pablo. He is applying for the photo editor position at 2 p.m. 이런 식으로 다 읽어두시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나 잡 인터뷰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고유명사들을 이따가 어떻게 읽을지 3초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준비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45초 동안 꼭 소리내서 다 읽어두세요.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시험장에 갔는데 아무도 안 읽는 거예요. 45초 동안. 아무도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그냥 헤드셋 끼고 있으니까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는 소리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파트 4에서 주의해야 하는 건 전치사예요. 전치사와 동사의 시제가 중요해요. 뭐 street은 on, 월은 on, 뭐 연도는 in, 시간은 at 10 a.m., at 2 p.m. 이런 식으로
그 정도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정을 얘기할 땐 꼭 과거 동사를 써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력서 문제에서 어떤 사람이 이력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she has worked there로 현재 완료를 써주셔야겠죠. 과거 동사 쓰시면 안 돼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동사의 시제일치 이런 거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 전치사만 주의하시면 파트 4도 아주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파트 5예요. 파트 5는 45초의 준비 시간과 6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는 파트입니다. 파트 6와 함께 토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앞에 실수를 많이 하셨어도 조금만 더 논리정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점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 되게 다양한 주제를 물어봐요. 파트 5는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죠. 비즈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물어보는데 템플릿을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좋은 파트인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홍보 부족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경쟁사를 못 따라잡는다 라던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고객이 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저는 홍보 부족은 대부분 다 SNS 홍보를 하라고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요. SNS 홍보를 더 해라. SNS에 너네 사진을 올려라. 뭐 너네 스크린보드를 세워봐라. 이런 식의 템플릿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10가지의 템플릿을 준비했어요. 뭐 홍보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직원의 교육이 부족한 경우, 인력이 부족한 경우, 고객이 불만을 갖는 경우로 총 10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템플릿을 준비를 했고 이 정도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의 수는 다 커버를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파트 5랑 6에서 중요한 거는 60초를 꼭 다 채워야 된다는 거. 60초에서 10초도 남으면 안 돼요. 그냥 한 2초, 3초만 남긴다고 생각하고 나는 57초 동안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60초를 꼭 다 채우는 게 중요해요. 뭐 알맹이 없는 말을 하더라도 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토스를 봤을 때도 레벨 6를 받은 이유를 스스로 생각했던 게 그때 되게 다 완벽하게 말을 잘했어요. 모든 파트를 전부 완벽하게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파트 5, 6도 다 괜찮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말을 너무 긴장해서 빨리 한 나머지 한 45초에서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 5랑 6를 15초씩 남긴 거죠, 거의. 그래서 레벨 6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파트 5에서 또 중요한 건 시간도 중요한데 템플릿을 생각해내는 연습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템플릿을 외웠다고 쳐도 준비 시간 안에 템플릿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습도 했어요. 일단 문제를 들어요. 문제를 듣고 나서 45초의 타이머를 켜놓기만 하고 내가 답변 키워드를 2개를 적는 연습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템플릿을 기억해내는 연습인 거죠. 그래, 내가 이때는 SNS 홍보를 하기로 했었지, 이때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기로 했었어 라고 하면은 보너스, SNS 홍보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적어두고 60초 답변 시간 동안에 그 키워드만 보고 답변을 하는 연습을 했어요. 자, 그래서 파트 5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60초 시간 다 채우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내가 템플릿을 준비한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한 템플릿을 바로바로 생각해내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내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음을 알려줘야 돼요. 문제 디렉션에서도 나와요. In this part 이러면서 너 이 파트에서 네가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했음을 알려줘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템플릿에 그 한마디를 추가했어요. I understand that 삐리리 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했어 라고 한마디를 추가해줬어요. 자, 이제 데이 3가 됐어요. 데이 3는 파트 6죠. 이 파트는 토스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무려 60초를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부담이 되는 파트였습니다. 가장 어렵고 준비하기 난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시간은 60초로 동일하고요. 30초의 준비 시간이 다릅니다. 파트 5는 45초의 준비 시간이었죠. 파트 6는 30초의 준비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형은 총 3가지가 나와요. 문제 유형이 문장이 하나 주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문장의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동의하냐? 안 동의하냐? 두 번째 유형.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선택지가 3개 주어져요. 뭐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우정, 두 번째 공부, 세 번째 집단 생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유형으로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장점, 단점, 동의, 비동의, 선택지 선택하기. 또 은근한 차이가 파트 5는 약간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너 뭐 질문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더 전화해. 너 뭐 나 필요하면 더 연락해. 뭐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want to further discussion with me.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파트 5는. 근데 파트 6는 그게 전혀 안 돼요. 뭐 누구랑 전화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주장 첫 번째 한 문장, 그리고 두 번째 once again 이러면서 마지막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총 2마디를 빼면 다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 의견을 거의 한 50초 동안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저는 이 파트는 해커스 책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3일간의 개념 정리가 끝났는데요. 이제 남은 이틀 동안은 모의고사를 푸셔야 됩니다. 이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토스 스피킹 시험은 삐 하는 소리에 긴장감이 굉장히 크죠. 제 생각에는 제가 레벨 7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실전 테스트를 많이 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시험장에 갔을 때 저는 엄청 긴장이 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정말 긴장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긴장을 아예 안 하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더 잘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책이 실전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혹은 나는 책을 사용하지 않고 독학을 하기 때문에 실전 테스트를 풀 수가 없다 하시면은 그냥 타이머만 맞춰 놓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실전 테스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시간 안에 말하는 연습과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타이머를 카운트다운으로 하셔야 돼요. 시간을 1초부터 재시는 게 아니라 60초면 60초, 45초면 45초 카운트다운으로 재시고 내가 한마디 할 때 몇 초가 지나가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만 하시면 모든 분들이 다 레벨 6 이상은 꼭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이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